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굿모닝. 교수님 그 데이비단 교수님은 박사님은 그 오늘 오전에 스케줄이 있으시다고 하셔가지고 참석을 못하실 것 같다고 연락이 왔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뭐 한 2, 3분 있다가 시작하면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근데 여기 오디언스 중에서 리가 누구죠? L-E-E? 이름이 풀네임이 아니라서 누구인지 모르겠네. 그 이준엽 연구원인 것 같습니다. 오케이. 풀네임을 쓰면은 뭔지 잘 알 텐데. 알겠습니다. 그럼 시간이 된 관계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논문 세미나의 내용은 Dual Path RNN Efficient Long Sequence Modeling for Time Domain Single Channel Speech Separation입니다. 이 논문을 선정하게 된 이유는 제가 현재 맡고 있는 과제에서 동물 소리를 세퍼레이션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베이스라인을 서베이하는 중에 DPRN이 성능이나 아니면 모델 사이즈 등 전반적으로 좋은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실험을 한 결과 괜찮은 성능이 나와서 이 논문을 가지고 왔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트로덕션, 듀얼 패스 RNN에 대한 구조, 그리고 실험에 대한 과정, 그리고 결과, 그리고 결론 순이 되겠습니다. 이 논문에 대한 내용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실험을 한 결과에 대한 샘플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소리 공유를 제가 체크를 못해서 그거를 체크하고 다시 공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이 왼쪽에 있는 샘플 같은 경우는 홍가슴 종다리라는 종과 먹귀뚜라미 그리고 백그라운드 노이즈를 섞은 것인데 믹스를 먼저 들려드리고 각 종에 대해서
소스와 에스티메이션 소스를 차례대로 이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세퍼레이션이 되는 것을 잘 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다음 종에 대해서도 순서대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 같은 경우에도 잘 되는 것을 확인을 해서 이 DPRN이 스피치 데이터셋이 아닌 다른 애니멀 데이터셋, 다른 데이터셋에서도 특징을 강인하게 잘 뽑고 성능이 좋게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으로 논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도메인 스피치 세퍼레이션은 크게 두 가지의 메인 카테고리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다이렉트 리그레이션 어프로치와 어댑티브 프론트, 두 번째는 어댑티브 프론트 엔드 어프로치입니다. 다이렉트 리그레이션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타임 도메인 믹스 오디오 시그널을 다이렉트하게 바로 모델에다가 넣어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댑티브 프론트 엔드 어프로치 같은 경우는 기존에는 이 오디오 시그널을 원디 웨이브 폼으로 넣는 방식 말고 프리퀀시 도메인으로 이제 STFT를 해가지고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특징을 인풋으로 넣는 과정과 그리고 ISTFT를 통해서 이제 역변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 프론트 엔드 같은 경우는 그 방식을 원디 컨볼루션, 즉 오토 인코더를 통해서 인풋으로 들어오는 믹스처에 대한 피처를 압축을 해주고 디코더에서는 이제 다시 이제 복원을 해주는 과정을 하는 것이 어댑티브 프론트엔드 어프로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DPRN 같은 경우는 어댑티브 프론트엔드 어프로치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오른쪽 그림이 그 DPRN에서 얘기하고 있는 베이스라인에 대한 모델이 됩니다. 여기서 이 원디 이 세퍼레이션 이 파트 안에서 이 다일레이티드 원디 컨볼루션을 쌓은 부분만 그 DPRNN 페이퍼에서 제안한 DPRN 블럭을 대체를 하였는데요. 대체를 한 이유는 이 원디 컨볼루션이 다일레이티드한 것을 이제 쌓은 거다 보니까 리셉티브 필드를 제한적으로 가져가는 그 문제점이 있어서 그거를 보완하고자 논문에서 제안한 블럭을 여기를 대체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DPRN에 대한 블럭의 전체 그 도식화입니다. DPRN 블럭 안에는 두 가지 서브 모듈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트라 청크 RNN, 그리고 두 번째는 인터 청크 RNN입니다. 이 인터 청크 RNN 같은 경우는 이 청크 내의 그 피처 관계를 보기 때문에 그 로컬한 모델링이 가능하고, 인터 청크 RNN에서는 청크끼리의 그 관계, 청크끼리의 관계를 보는 거다 보니까 이 인터 청크 RNN에서는 글로벌 모델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 RNN을 사용을 함으로써 롱 시퀀셜 인풋에 대해서 심플하게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인터 청크 RNN에서 그 타임별 관계를 보다 보니까 어터런스 레벨에 대한 프로세싱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 네트워크에 대한 오버뷰입니다. 총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세그멘테이션, 두 번째는 블록 프로세싱, 세 번째는 오버랩 애드가 되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각각의 그 파트를 도식화한 것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다음 장부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그멘테이션입니다. 세그멘테이션은 먼저 시퀀셜한 n by l 인풋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인풋이 들어오게 되면은 S개의 개수만큼 청크를 자르게 되는데요. 이 청크를 자르는 기준은 length가 K가 되고, 즉 이 P만큼 자르고 그 P만큼, 즉 50% 오버랩을 기준으로 하여서 호프 사이즈 P만큼 이 기준을 가지고 청크를 자르게 됩니다. 그 청크를 S개만큼 잘라서 지금 보시는 이 그림과 같이 뒤로 쌓아서 3D 텐서를 만들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게 T가 되는데, 이 T는 M by K by S의 형태가 됩니다. 여기서 이 S와 K는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서 구해진다고 하는데요. S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되는데, 여기서 이 가로 안에 있는 거는 셀링 펑션이 됩니다. 이 식을 사용을 하였을 때 루트 2L 값의 그 근사화돼서 다음과 같이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n과 l은 보시는 것 같이 n은 퓨처 디멘전이 되고 l은 타임 스텝이 됩니다. 다음은 그 블록 프로세싱입니다. 이 그 세그멘테이션에서 최종 그 뽑은 이 3D 텐서를 가지고 여러 개의 그 DPRM 블럭을 통과하게 되는데요. 논문에서는 총 6개의 그 DPRM 블럭을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T랑 이 T1은 같은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 B는 이 블럭의 그 DPRM 블럭의 개수가 되고, 이 TB가 최종적으로 아웃풋이 M by K by S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개의 서브 모듈을 가지게 되고, 다음 장부터는 이 두 개의 서브 모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라 청크 RNN입니다. 인트라 청크 RNN은 바이 RNN 그리고 FC 레이어 그리고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과 스킵 커넥션을 사용을 한 구조가 되는데요. 먼저 이 RNN 같은 경우는 바이디렉션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RNN을 통과를 한 것이 UB가 되는데요. 이 TB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청크를 쌓은 그 3D 텐서를 S를 기준으로 N과 K는 고정으로 가져가고 S, 즉 청크의 개수에 따라서 자른 것을 이 바이 RNN에 넣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UB는 H by K by S의 형태가 나오고, 이 H는 히든 그 바이 RNN의 그 히든 사이즈가 됩니다. 여기서의 FB는 RNN 매핑 펑션이 됩니다. 다음은 그 FC 레이어 부분인데요. 이 FC 레이어에서는 바이 RNN에서 나온 UB를 가지고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통해서 FC 레이어를 통과하게 됩니다. 이 FC 레이어를 사용을 한 이유는 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 UB가 H by K by S 형태로 나오는데, 이 H가 기준을 잡았던 그 히든 사이즈 값에서 2배만큼 커진 상태로 나오다 보니까 이 기준으로 삼았던 그 히든 사이즈만큼 낮춰주기 위해서 FC 레이어를 사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U 햇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M by K by S, 처음에 이 들어갔을 때랑 똑같은 그 형태로 나오게 되고, G는 M by H이고 M은 M by L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다음은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입니다. 여기서 FC 레이어를 통과해서 나온 것을 가지고 Z와 R, 즉 여기서 M by L 사이즈를 가지는 Z와 R을 리스켈레이닝 팩터라고 하는데요. 이 값과 입실론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이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평균과 분산은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서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을 통과해서 나온 값과 처음에 이 청크를 쌓아서 만든 3D 텐서와 스키 커넥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t hat b를 생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인터청크 RNN입니다. 인터청크 RNN에서는 인풋으로 t hat b, 즉 인트라청크 RNN에서 생성된 t hat b가 인풋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인터청크와는 다르게 기준점을 n by s로 잡습니다. 즉 n by s를 고정으로 하고 k를 이제 k 값에 따라서 바이 RNA에 넣어주게 됩니다. 여기서 K는 그 청크 사이즈가 돼서 청크 사이즈만큼 잘라서 바이 RNA에다가 넣어주게 되고, 이 바이 RNN과 FC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은 앞텀과 같은 방식으로 똑같이 하기 때문에 이 구조에 대해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VB는 이 FC 레이어를 통과하고 나서의 값인데, 마찬가지로 H by K by S의 형태를 가지게 되고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트라청크 RNN 같은 경우는 바이 디렉셔널 RNN을 사용을 하게 될 경우 풀리 시퀀스 레벨 모델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들어가는 이 값이 타임 스텝별로 잘라서 이제, 즉 청크 사이즈가 이제 어떻게 보면 타임 스텝 기준으로 압축을 한 거다 보니까 타임 기준으로 잘라서 관계를 고려하다 보니까 풀리 시퀀스 레벨 모델링이 가능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오버랩 애드 과정인데요. 오버랩 애드는 처음에 들어온 시퀀셜한 인풋을 3D 텐서로 만든 것을 다시 풀어주는 과정입니다. 이 풀어주는 과정은 저희가 처음에 설정했었던 호프 사이즈와 청크 사이즈에 맞게끔 다시 펼쳐주는 과정이 되고, 이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n by l 사이즈의 아웃풋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실험에 대한 과정이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왼쪽 부분이 베이스라인 모델이 되는데, 여기서 이 1D 컨볼루션을 쌓은 이 부분을 DPRM 블럭으로 대체를 하고, 이 이외의 오토 인커더는 사용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델에 대해서 간단한 컨피규레이션을 가져왔는데요. 여기 오른쪽은 그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 간단히 값들을 적어 보았습니다. 여기서의 t는 인풋 랭스가 되고, 이 w는 인코더 안에서 이 원디 컨볼루션을 쓰는데, 이 원디 컨볼루션의 그 커널 사이즈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l은 최종적으로 이 원디 컨볼루션을 통해서 나온 인코더 아웃풋 랭스가 되고, e는 오토 인코더의 그 필터의 그 개수가 되겠습니다. 피처 디멘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n은 DPRN의 그 피처 디멘전이 되고, k는 이 청크 사이즈가 됩니다. 그리고 d는 그 DPRN의 블럭 개수가 되고, 이 h 같은 경우는 RN의 히든 유닛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c는 그 스피커 개수가 되는데, 최종적으로 이 DPRM 블럭을 통해서 스피커 개수만큼의 n by l을 이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오브젝티브 펑션으로 SI-SDR과 트레이닝 스트레이지로 UPIT를 사용을 하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I, SDR은 먼저 SDR 설명을 드리면 SDR은 다음과 같은 식을 통해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S 타겟은 true source가 되고 이 밑에는 true source와 그 estimation source의 각 에러 레이트가 됩니다. 여기서는 이 인터페어런스 같은 경우는 세퍼레이션을 진행을 했을 때 간섭된 신호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한 값을 나타내는 게 되고 이 노이즈 같은 경우는 트루 소스와 에스티메이션 소스의 차를 둠으로써 노이즈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한 레이트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티팩트 에러 같은 경우는 그 세퍼레이션을 했을 때 다른 요인으로 인해 신호가 깨지는 현상을 말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복원을 할 때 페이저를 복원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겨서 신호가 깨지거나 이러한 현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SI, SDR은 이 SDR을 스케일 인베리언트하게 보겠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여기서 오른쪽을 보시는 이 그래프를 보시면 N은 노이즈가 되고 S는 타겟 소스가 됩니다. 그리고 X는 이 노이즈 N과 S를 더한 노이즈 믹스처가 되는데 S는 그 SS는 프리딕션 소스가 됩니다. 여기서 그 기존의 그 SNR은 트루 소스와 타겟 프리딕션 소스에 대한 그 차가 되는데 여기서 이 차와 그 S랑 올소고나라다라는 그 기준을 둠으로써 기준을 두게 되면은 S와 S8이 그 같은 선상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S와 S8이 같은 선상에 있을 때 그 스케일을 이제 줌으로써 알파와 베타를 통해 최종적으로 SI, SDR을 구하게 되는데요. 알파와 베타는 각각 같은 선상에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알파를 통해서 구한 값과 베타를 통해서의 구한 값은 같은 선상에 있고 비율만 다른 것이기 때문에 값이 같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퍼뮤테이션 인바이런트 트레이닝이 되는데요. 이 오디오를 스피치 세퍼레이션을 하는데 그 추정한 그 에스티메이션 소스 1과 에스티메이션 소스 2가 정확하게 에스티메이션 1이 뭐 정확히 소스 1이다, 소스 2다 이거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페어라이즈 스코어를 통해서 이 페어라이즈 스코어가 최종적으로 제일 작은 값이 작은 값을 뽑게 되는데요. 그걸 뽐으로써 얘가 두 번째고 얘가 첫 번째 있을 때 이게 제일 값이 작았다. 이걸 통해서 순서를 그 최종적으로 에스티메이션 된 게 어떤 소스인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논문에서 페어라이즈 스코어는 SI, SDR을 통해서 그 SI, SDR이 원래는 로그 값을 취해줌으로써 양수가 되면은 점점 양수가 돼서 그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세퍼레이션이 잘 된 거를 의미하는데요. 여기서는 이 부분이 그 로스 부분에 반영이 되는 거다 보니까 리턴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줘 가지고 최종적으로 SI, SDR이 작으면 작을수록 더 세퍼레이션이 잘 돼서 매칭이 더 잘 됐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셋입니다.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월드 스트리트 저널 투믹스 데이터셋과 리브리 스피치 데이터셋이 있는데요. 월드 스트리트 저널 투믹스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샘플 레이트가 8kHz고 트레인 데이터가 다음과 같이 30시간과 2만 샘플 그리고 브레이션 데이터는 10시간과 5천 샘플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는 5시간과 3천 샘플이 되겠습니다. 이 두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믹스처를 할 때 서로 다른 랜덤하게 그 서로 다른 스피커를
그 믹스를 하게 되고 여기서 SNR 같은 경우도 -5부터 5 사이에 랜덤하게 믹스를 하고 하고 있습니다. 리브리 스피치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16kHz고 트레이닝 데이터가 200시간, 밸리데이션 데이터가 10시간이라고 합니다. 실험 환경 같은 경우는 100 에베코가 기준이고 러닝 레이트는 1에 2 -3승이 되고 여기서 매 에베코마다 매 두 번째 에베코마다 0.98의 DK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리 스타핑과 오티마이저로 아담을 사용을 하였고 그레디언트 클램핑을 L2 노멀라이제이션이 5라는 그 맥시멈의 그 조건을 줌으로써 그레디언트 클램핑에 대해서 방지를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그 실험 결과입니다. 월트리트 저널 투믹스에 대한 실험 결과인데요. 왼쪽은 그 TCN과 DPRN을 비교한 것인데 먼저 봤을 때 모델 사이즈가 이제 반 정도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같은 여기서 이 윈도우는 그 오토 인코더에서 그 커널 사이즈를 의미합니다. 이 커널 사이즈가 동일했을 때 SISNRI라든가 SDRI가 같은 좀 더 좋은 것을 확인을 하였고 윈도우 크기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청크 사이즈도 커지게 되는데요. 작으면 작아질수록 그 성능 평가 지표에서 좋은 성능을 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메서드와의 비교를 한 것인데요. 다른 메서드를 비교했을 때 DPRN이 거의 어떤 모델에서는 다른 모델과는 다르게 20배 가까이 그 모델 사이즈를 줄일 수 있었고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성능이 더 좋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리브리 스피치 같은 경우에도 TCN보다 더 결과가 좋게 나왔다고 하고 이 월 같은 경우는 월드 에러 레이트가 되는데요. 월드 에러 레이트 같은 경우도 TCN보다 좀 더 좋게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컨클루전입니다. 이 DPRN은 싱글 채널 타임 도메인 스피치 세퍼레이션을 그 타스크로 한 것인데 컴포타스넷을 베이스로 하였다고 그 애플리케이션을 디스크라이브 했다고 하고 월스트리트 저널 투믹스 데이터셋에서 20배나 가까이 더 작은 모델을 만들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 결과를 통해서 어쿠스틱한 그 컨디션에 그 효과적으로 적용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양한 시나리오나 타스크에 그 충분히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서도 스피치가 아닌 완전히 다른 애니멀 셋에서도 좋은 걸 보임으로써 이 여러 가지 다양한 시나리오나 타스크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D CNN을 이제 네, DPRNN으로 교체를 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컴플렉시티가 이제 좀 더 커질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트레이닝 타임이 아마 좀 더 인크리즈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네, 네. 그런 면에 대해서는 논문에 뭐 얘기한 적이 있어요. 트레이닝 타임 같은 경우는 얘기한 적은 없었는데 제가 제 PC로 실험을 했을 경우에
DPRN이 조금 더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일단은 확인이 되긴 했습니다. 그 뒤쪽에 보면은 그 실험에 대한 뭐랄까 조건이나 이런 게 있는데 네, 여기 그 데이터 중에서 이제 발리데이션 데이터가 있고 테스트 네, 네, 데이터가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여기 그 리브리 스피치 데이터는 이제 테스트 데이터는 없는 것 같고 네, 어, 맞습니다. 지금 발리데이션 데이터하고 네, 그 테스트 데이터하고 차이가 뭐예요? 어, 이 차이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명확하게 지금 떠오르지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첨언을 해서 수정을 해서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최철원 연구원도 네, DPRN을 상당히 많이 다루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최철원 연구원은 뭐 관련돼 가지고 혹시 카멘트 같은 거 있어요? 최철원 연구원이 연결은 된 것 같은데 네, 목소리가 지금 안 들리는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안, 목소리가 안 들려요. 지금 요 논문에 대한 코드는 있죠. 네, 코드는 있습니다. 어, 그래서 그, 그래서 이제 하여간 뭐 이렇게 뭐랄까 음, 실감적으로 뭐 느끼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되는 이게 지금 완 채널인데 네, 네. 보통 이제 그 소울 세퍼레이션을 이제 멀티 채널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이제 그 싱글 채널로 해서 이제 그 결국 이제 소스가 이제 아이덴티티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네, 그러니까 그 아까 그 뒤편에 네, 그 퍼뮤테이션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좀 천문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아이덴티티를 찾는 방식으로 이제 하는데 이 싱글 채널들이 이제 그런 비슷한 것들이 아마 이 일전에도 아마 있는 것 같은데 DPRN을 말고 네, 네. 싱글 채널을 가지고 이제 이런 상태에서 소울 세퍼레이션 하는 여러 가지 논문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하고의 좀 뭐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뭐좀 실험이라든지 뭐 생각을 좀 해봤나요? 어, 이 DPRNN 말고도 어, 지금 컴버타슨의 베이스라인 사문 모델 포함해서 DPRNN 이외에 후속으로 나온 그런 어, 모델들이 있는데요. DPRN에다가 이제 뭐 트랜스포머를 적용을 하거나 아니면 스피커 아이디를 추가를 해가지고 그런 논문들도 있는데 그런 논문들과 이제 비교를 해서 비교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싱글 후속으로 나온 채널로 된 것들 네 싱글 싱글 채널 네 얘기하는 네 거 맞습니다. 싱글 채널로 된 것이 지금 현재 DPRN 이후에
이거 DPRNN 탑승 이후에 대부분 그 DPRNN을 베이스 모델로 해서 사용을 한 것이다 보니까 그래요. 네, 그 DPRNN 그 후속이라는 게 다 같은 그 랩에서 네, 한 거는 아니고 또 다른 데서도 하는 데가 있다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그 실험 결과에서 보면 네. 그 테이블 원 결과 보면 여기서 윈도우가 뭘 말하는 거죠? 일단 그 오토 인코더에서 원디 컨버전을 사용을 한다 했는데 그 원디 컨버전에 대한 커널 사이즈입니다. 커널 사이즈가 윈도우고 네, 그러면 커널 사이즈를 DPRN의 경우에는 16에서부터 2까지 이렇게 줄여 나갔다는 건가요? 네, 줄여 나가면서 이제 실험을 네,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줄여 나가게 되면은 그만큼 그 고려하는 그 인풋 그 랭스가 처음에 그 L 그대로 2를 그러니까 사용하게 되면은 네, L 그대로 그 디파렌에 넣다 보니까 좀 더 성능이 더 좋게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인코더의 크기는 그러니까 인코더에서 나오는 피처의 크기는 일단 똑같은 건가요? 16에서 2 16이랑 8이랑 4는 이제 다릅니다. 다르고 2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같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옆에 청크 사이즈를 보면은 네네. 청크 사이즈가 100에서부터 250까지 네. 증가를 시켰잖아요, 지금. 네네, 맞습니다. 저거 혹시 더 증가시킨 결과는 뭐 없나요, 혹시? 저게 250보다 더 커지고 그러면은 뭐 그거에 대한 그 결과는 없었습니다. 근데 저 청크 사이즈가 또 P랑 상관이 있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P하고는 뭐 연관이 없나요, 혹시? 어, P 같은 경우도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P 값을 얼마를 주냐에 따라서 그 값 자체가 첨가 사이즈가 되는 거다 보니까. 근데 그 앞서 말씀드렸던 어, 이 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아, 최종적으로 이 P에 따라서 P에 따라서 그 첨가 사이즈가 달라지는 거다 보니까 네, P에 따라서도 그러니까 아까 달라질 수가 청크 있습니다. 사이즈만 네, 나와 있는데 그 청크 사이즈가 달라지면 P도 지금 달라질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까 실험에서 P가 달라지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 실험 결과만 봤을 때는 네, 지금 저 청크 사이즈는 어떻게 보면 인, 인트라랑 인터 어떤 그 청크 매트릭스 뭐 어떤 텐서 매트릭스를 만든 만드는 것들을 보면은 네, 네. 인코더에서 나온 어떤 특징을 쇼텀 특징을 볼 거냐 아니면 쇼텀으로 볼 거냐 롱텀으로 볼 거냐인 거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짧게 보는 거는 인트라 청크 그 텐서를 만드는 거고 인터는 긴 시간 좀 긴 시간에 특징들 간의 어떤 코릴레이션을 보려고 저 청크 매트릭스를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텐서를. 네, 맞습니다. 결과만 저 테이블 원 결과를 보면은 청크가 네, 길어지면은 길어진 게 지금 성능이 좋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지금 계속.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극단적으로 저거
그 인코더에서 나온 특징들을 길게 본 것들, 그러니까 인트라가 아니라 인터만 보더라도 네네. 그게 성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저도 일단 인트라랑 인터청크를 굳이 여러 개 쌓을 필요가 있냐라는 의문도 좀 들었고, 그리고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앞단이나 아니, 그러니까 그 뒷단만을 가지고도 어느 정도 비슷한 성능이 나올 것 같다라는 거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추가 실험도 추후에는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청구 사이즈를 좀 더 키워서 네. 하는 실험을 한번 해보고 네. 저게 계속적으로 저 성능이 올라가고 있는 게 보인다고 하면은 네. 인트라랑 인터 그런 그러니까 어떤 숏텀에서의 코릴레이션과 롱텀에서의 코릴레이션을 단계별로 지금 보려고 했던 게 이 듀얼 패스 아래는 뭐 이쪽에서의 생각이었던 것 같은데 네네. 이런 이 사람들의 생각에다 덧붙여 갖고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그 실험을 해보고 나면. 네, 맞습니다. 예, 전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혹시 더 다른 질문은 없으신가요? 어, 없으시면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